혹시 질투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질투심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고민이 되셔서 여기를 오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질투심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게 질투심이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질투심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불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그냥 느끼는 쓸데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심이 도대체 뭐에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포유류 중에서 그 부모한테 자신의 생존을 가장 오랫동안 의존하는 가장 약하게 태어난 포유류가 뭔지 아세요? 네,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생존이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생존 본능이 우리 유전자 안에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태어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웃는 게 뭔지 슬픈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양육자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양육자의 표정을 읽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읽는다라는 건 감지하고 내가 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거 보셨나요?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배시시 웃는데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무표정해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증명하는 다른 실험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네, 보셨나요? 재밌죠? 너무 놀랍게도 이 아이가 엄마가 웃는 얼굴이다 라고 하면 뭔가 모른 직감적인 불안을 넘어가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외면하려고 돌아선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 아이들이 이걸 뭘 알겠어요? 이게 모두 유전자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이들은 자신의 생존이 이렇게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고 부모와 애착 관계를 갖고
끊임없이 부모가 웃는 얼굴 또는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가장 처음으로 질투를 느낀 대상이 언제 질투를 느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아마 아주 오래전 내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엄마였을 수도 있고, 엄마에 대한 아빠를 질투할 때도 있었을 테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질투를 느낀다는 건 이 대상과 굉장히 애착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착 대상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거나 훼손될까봐 불안해하는 감정을 질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첫째가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한눈에 다 받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동생을 낳아서 데리고 들어올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정도인지를 표현해주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아이가 둘째한테 느끼는 그 감정은 마치 내가 이 남자와 너무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밖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같이 잘 지내 라고 말하면서 한 집에 있는데 그 여자랑 하하호 하면서 막 웃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볼 때 어떨까요? 네,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너무 질투가 느껴지고 그 여자가 밉고 그래서 그 여자를 막 어떻게 공격하고 싶고 막 괴롭히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이렇죠. 이런 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애가 둘째 애를 볼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첫째 애가 혹시 둘째 애를 이렇게 막 꼬집고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이 아이가 동생을 때리는 건요. 이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신의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애착 관계인 우리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마치 이 아이를 사랑해서 나와의 애착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한다는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와 애착 관계를 갖는다면 이 애착 대상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 질투라는 감정도 너무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투의 크기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없을 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질투가 강하거나 또는 왜 나는 질투가 하나도 안 느껴지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질투라는 감정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점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애착 대상이 나를 충분히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질투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애착 대상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이 사랑이 곧 없어질 것 같고 어느 다른 대상으로 옮겨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불안이 너무 크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혹시 나의 애착 대상이 나를 안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갈까 불안해 하신다면 내가 나를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정적이고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애착 대상도 이 조건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랑이 움직일까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질투로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관계가 위태위태롭게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믿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지 않는 것인지 그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